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를 가서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텍사스 살 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괜찮다, 화장실 가라, 이렇게 막 그랬는데 여기 캘리포니아에 내려와서 진짜 제가 많이 접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 사용하는 거 이렇게 많은 경우에 가게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 이거 공공적으로는 우리가 오픈하지 않는다고 화장실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몰에 여러 개 가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군데는 적어도 허락합니다. 특히나 큰데, 그 그로스리 스토어 같은데, 슈퍼 같은데,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허용하는 데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 고객들에게만 허용하는 데가 많지만, 오늘 제가 조그만 몰 있는 곳에 왔는데 지금 몇 군데서 지금 이렇게 다 노노노 하는 거예요. no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다운타운 같은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에서 그게 좀 심하잖아요. 한국은 더 특히나 한국에는 화장지도 없잖아요. 그 공공시설에 그 화장지를 제가 집을 나가면 항상 어디를 간다고 집을 나가면 화장지를 늘 챙겨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에 다 휴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들고 다니고 이럴 필요 없지만 뭐랄까 화장실 자체를 써야 될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때로는 뭐라고 할까 화장실을 써야 될 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화장실에 관련된 여전 날에 제가 정말 화장실을 갑자기 급하게 가야 했어요. 정말로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급할 때, 진짜 급할 때 그런 경우를 제가 만났는데 이렇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동양계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제가 있는 곳이 주로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이러니까 월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 굉장히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장사하면서 인쇄가 잘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면 요즘 날은 제가 진짜 바로 가야 했어요. 근데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그러면서 길 건너편 맥도날드 같은 데 가라는 거예요. 그때 차도 이렇게 왜 길 건너편이면은 이렇게 신호등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신호등이 딱 변해야 가잖아요. 그럼 그 시간적인 그거 굉장히 부담됩니다. 급하게 가야 될 때는 기다리고 이게 없잖아요. 정말 그때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뭐랄까 진짜 사람들의 그 인색함, 그 돈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보통의 가게들 가면 딱 문 앞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손님 고객 그러니까 자기네들 화장실은 고객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가져오지 않으면 못 쓴다 이거잖아요. 오지 마 이거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뭐랄까 화장실 쓰는 거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그 친절을 베푸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안 갈 곳도 가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사를 안 하고 사람들이 눈앞에 당장 이윤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인색해진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 오래전에 제가 한국 살 때, 한국 부산에 살 때, 그러니까 저의 전 남편하고 살 때, 그 외국인이잖아요. 제 전 남편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외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때 저희가 미군 부대 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 급하게 이 사람이 볼일을 봐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뭐랄까, 주로 주택가고 그리고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남의 집에 막 들어가서 화장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근처에 있는 그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문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분식집 비슷하고 뭐 그런 곳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손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다 알았지만 외국인의 경우니까,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또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겠지. 말도 안 통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딱 거절하더라고요. 단칼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창피했어요. 국제적으로. 같은 한국인으로서 외국인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딱 그랬을 때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간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무나 급한 상황이고, 이렇게 우리가 도움 받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궁색했지만, 그때 어떡합니까? 급한데 화장실 가야죠. 갈 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뭐랄까, 그 주택가 쪽인 것 같았는데 그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 차들 담벼락에 주차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차된 몇 개의 차와 그 담 사이에 그 아주 좁은 공간에 크게 끼어서 제가 분리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주고, 그때 누가 안 보기를 원했어요.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낮이었거든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갈 데가 없이 그냥 화장실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은 그 기본적인 문제 해결했을 텐데, 그 참 난처한 일을 겪으면서 제가 내가 한국에 대한 그 자부심, 한국 사람들의 뭐 콩깍지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우리 전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그거는 우리 이론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람들이, 물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막 하나라도 손해 보고 싶지 않아서 돈 안 될 손님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도와주지 않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런 느낌을 들었었어요. 내가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정말 또 다른 한국인이 정말 그렇게 인색하게 할 때, 그래서 도와주고 돕지 않고, 그럴 때 자기는 자기 개인적인 자기 집이고 가게고 하니까, 자기 사업이고 하니까 베풀고 안 베풀고는 자기의 자유긴 하죠. 그렇지만 자기 한 사람의 그런 인색함이 한국인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나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가 싱글 때, 제가 미혼일 때, 좀 더 오래전, 제가 튜터를 할 때였어요. 애들 가해를 가르칠 때. 그때 제가 튼튼이 영어라고 있어요. 전화 영어, 전화해서 아이들한테 모닝콜 해주는 거, 그리고 오후에 가서 영어 회화 도와주고 이런 일이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다른 직원들은 이렇게 차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수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으니 저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생스럽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 책이랑 테이프랑 한 달에 한 번씩 진도가 책 몇 권하고 테이프 몇 권
탭 몇 개 이래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 방문할 때 들고 가야 돼요.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뭐 10권씩 이런 식 10개씩 이렇게 케이스를 막 들고 다니려면 굉장히 막 팔이 아프고 해요. 게다가 막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제가 참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차가 없이. 다른 사람 차 두고 차로 가는데, 그때, 그때, 어떤 직원 한 사람이 티코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티코 나오고 얼마 안 된 때였기 때문에 티코도 굉장히 인기였고 사람들이 티코 있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저 입장에서는, 차가 없는 입장에서는 더 부러웠죠. 티코라도 있으니까. 티코 막 굴러 다니시고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버스에 비하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아마 휴가를 가던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루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대타해줄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생을 대신 봐줄.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졌는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마웠죠. 뭐, 저를 믿고 이렇게 맡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직원의 학생을 이렇게 과외해 주러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일을 만난 거예요.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갑자기 배가 무척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 애가 그날따라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그때 그런 일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집집마다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한국에는 또 특별히 뭐 가게들이 막 이렇게 아무나 화장실 쓰게 해주냐면 아니잖아요. 여기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간에 그날 이게 특히나 주택을 돌 때는 더 그렇죠. 주택 남의 집에 갔으면 화장실 좀 쓸까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았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술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집에 딱 갔는데 일단은 제가 애한테 자습을 시키고 당장에 제 급한 걸 볼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좀 쓰도 되니 화장실 썼어요. 그래갖고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볼일을 봤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외부인이 화장실 쓰는 거.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 거야.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청소하고 그리고 애를 봐주고 이렇게 집을 떠나는데 그게 뭐랄까 느낌이 좀 안 좋게 생각을 같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그 선생님이 돌아와서 사실은 제가 그 선생님을 좀 피했거든요. 근데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 학생의 부모가 그 당시엔 출타했던. 근데 선생님이 화장실에 갔었다. 근데 솔직히요, 지금, 그때는 제가 막 창피했거든요. 창피했고, 굉장히 제가 잘못한 것 같았고, 그 선생님도 못 볼 정도로 제가, 왜냐면 제가 뭐 그냥 가르치고만 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뜻밖의 일을 당해가지고, 남의 화장실 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창피했고, 미안했고, 뭔가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뭐랄까, 생리적인 문제고, 인간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또, 이렇게 캐나다에 갔었을 때, 캐나다에 제가 한 2번 갔었는데요. 다 선교여행으로 갔었어요. 근데 한 번은 거기가 아마 토론토 지역이었을까요? 정말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 사람도 대부분 친절한 편이지만 캐나다 사람은 정말로 그 위에 슈퍼 하거든요. 굉장히 친절해요. 제가 몇몇 사람을 만났을 때 공통점이 제가 느낀 건데, 한 번은 저희 팀이 어디 여행 중에 이게 한 군데 관광지를 하나 들렀는데, 그때 우리가 한 사람이 목이 말라서 거기 있는 관광지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물을 한 잔 마셔도 되겠느냐, 화장실 써도 되겠느냐 했는데 사람들이 오케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뭐 깨끗한 그 컵 있잖아요. 그 글라스 굉장히 그 큼직한 그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친절하게 준 거예요. 그걸 마시고 그래 와가지고는 자기가 너무 친절하더라. 뭐 물도 막 주고 목마르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니 하고 또 한 사람이 가서 또 그 얻어 마시고 그 다음 또 그 사람 또 가고. 근데도 계속 그 사람이 그 종업원이 막 얼굴 붉히고 안 돼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왜 우리가 막 몰려갔을까, 그 사람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막 그게 막 감동이 되어서 그랬던 거고 그랬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구암으로 신혼여행 갔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전 남편이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우리가 12월 달에 하고 한겨울에 그 일이 좀 줄어들면 그때 가자 이래가지고 한 3개월을 기다렸어요. 신혼여행을. 그래서 3개월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 3개월 때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괌을 갔는데 괌에 가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단체로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갔는데 제가 임신 3개월이면 이렇게 입덧도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갔으니까 더 입맛에 맞는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정말 가뭄에 공나듯이 있는 한국 전화번호부로 찾아가지고 한국 식당을 찾아가지고 막 그래 가서 찾아가서 제가 원하는 음식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뭘 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막 특별한 음식 아니고서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고기를 파는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갔었던 것 같아요. 찾아갔는데 가서 제가 찾는 음식을 찾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먹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제 상황 이해 못하고 그게 돼요. 그게 일부러 그게 찾아간 건데 그래서 전화번호부 찾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미안하다고 그래 제가 찾는 게 없어서 못 먹겠다고, 다른 때도 아니고 입덧하면 진짜 아무거나 못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내 문 열었던 게 아니라 오후쯤 문을 열었는데 저희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안 먹고 그냥 간다니까. 그리고 제가 제 전 남편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어요. 화장실 가도 되냐 하니까 억지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툴툴툴 거리는데 제가 듣고 있자 하니까 좀 저도 미안하고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돈이 안 되니까 하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제 뒤에. 그러니까 제 남편은 몰랐죠, 뭐 하는 건지. 저는 알잖아요. 이거 미신 때문에 재수 없다고 이렇게 소금 뿌리면서 이렇게 나쁜 기운 떠나라, 뭐 재수는 떠나가라 이런 뜻이겠죠. 나쁜 재수는 떠나가라.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듣고 뭐 드라마에서나 봤지 직접 당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저도 불쾌했지만 개인적으로 외국인 옆에서요, 이 같은 한국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보면서 그런 어글리한 모습이잖아요. 정말 추한 모습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함부로 취급하고 하는 거잖아요. 문전박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상태도 정말 제가 정말 초라함을 느꼈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굵은 소금을 뒤에 우리 나오자마자 문 앞에서 그냥 냅다 던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의 없이. 그래, 그런 미신을 믿는 것도 참,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무례한 행동을 하고
뭐라고 할까? 그러면 사람 다시 안 갑니다. 저희들은 조용히 그냥 이렇게 떠나갔지만, 잘못 사람을 만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인터넷에 올릴 거 아닙니까? 어느 식당에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절대 가지 마시오. 또 미국에는 옐프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직종에 이런 거 이게 자동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전화번호부에 번호가 올라가 있는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런 가게나 그런 기업체는 다 엘프라는 웹사이트에 다 올라가거든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손님들의 어떤 피드백을 거기서 막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갔던 경험이 어땠다, 좋았으면 좋았다고 막 칭찬하면 별표가 막 달려요. 그러면서 또 되게 마음에 들었으면 그 서비스가 되게 음식이 맛있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자기가 사진들을 찍어서 그 음식 사진이나 그 가게 사진이나 찍어서 막 올립니다. 그 자기들은 공짜로 이렇게 뭐 PR,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갖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점 뭐냐면 자기들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안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막 이렇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 막 댓글들을 막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표 대신에 막,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그런 막 이렇게 표시가 막 올라갔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그곳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그때 칼리지 다닐 때, 그때 막 뭐라고 했지? 미국, 지금은 이런 게 막 레이트라고 있잖아요. 피드백을 사람들 많이 인터넷이 보급이 막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네티즌들의 어떤 의견에 굉장히 관심을 갖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학기가 바뀔 때마다 어느 교수반에 들어가야 될지 교수를 모르면은 한 학기를 막 고생하는 거거든요. 점수 잘 안 주는 사람, 막 굉장히 재미없게 수업하는 사람, 그죠?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있어요. professor.com, 아마 교수들만의 학점, 교수들 평점 해놓은 그런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어느 학교에 어느 과에 어느 교수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에 대한 그 평점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평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별표로 나오고 이렇게 사람 좋으면 이렇게 색깔별로 좋다 나쁘다 나오는데 학생들의 막 댓글이 나오죠. 자기들 경험, 이 교수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나쁘고 막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제가 학기 초에 많이 학과를 이렇게 어느 교수의 학과를 들어야 될지 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게 막 인터넷이 발전해서 이런 걸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막 지나치게 막 이게 인신공격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함부로 서비스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도 미국의 델타 항공이나 이런 미국의 항공기에서 고객들 함부로 취급하고 막 그런 걸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언론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근데 오래전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고 막 그럴 때는 이런 것들 다 묻어져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터넷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너무 근시안적인 눈으로 돈만 바라보고 이렇게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시고 좀 넓은 안목으로 장기적인 걸 바라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그 감동받은 곳에 뭔가 이렇게 베풀고 싶어 하고, 또 그게 괜히 고마워서도 갈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더 나아가서 나한테 특별하게 혜택이 안 온다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베푸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막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뭐랄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한테 뭔가 내가 뭔가 요구하고 주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굉장히 조건적이죠. 우리는 너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너무 조건적으로 살아가요. 너무 경쟁이 너무 치열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꼭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애를 쓴 만큼 희생한 만큼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기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고 이렇게 욕심이 많아져요. 왜냐면 나의 관심이 이게 흘려보내고 이렇게 남에게 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소유하려 하고 내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것, 그게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추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계산적이 되어지고 그 순수함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아이에서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성이 되면서 세상을 더 알아가면서 더 우리가 욕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이 되고 경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거짓되게 되고 위선을 행하고 모순적이고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내 이득 중심의 삶을 살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게 좀 심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 사회도 뭐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경쟁심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과 비슷하게 한국의 몇 년 전처럼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미국에 이렇게 산지 좀 오래된 사람들 보면 좀 달라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무질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런 거 좀 느껴요. 제가 필리핀을 2번 갔다 왔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미혼일 때 필리핀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사한 데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닐라도 잠깐 갔다 왔긴 한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주로 보낸 게 아니라 시간을, 제가 선교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아주 무사한 지역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산악 지역 같은 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데 진짜 가난하고 그런데 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가 만나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 고생되는 여행을 한 거죠. 편안하고 좋은 호텔에 가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고생하는 사람들, 뭐 없는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막 불평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뭘 경험하고 왔냐면, 사람들 물건을 뭘 많이 갖지 않은 사람, 돈을 많이 갖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떤 이 물질 문화, 이런 첨단 문화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뭐 모른다, 뭐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못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갖지 못한 순수함이 있어요. 인간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마음.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막 우리 현대인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물질 만능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게 더 많은데 우리가 이게 가난한 이 사람들보다 가진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더 뺏으려고 하고 옆에 사람한테 안 뺏기려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황폐해지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물질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가난에 허덕이고, 근데 물질이 또 생기면 부유해지냐면 마음이 안 그래요. 돈이란 것이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지 않아요. 돈이란 게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욕심을 부리게 해요. 그 돈의 그 참된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잖아요. 행복을 보장해 주고 편안한 삶, 그죠? 고생 끝. 아닙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욕심을 줍니다. 우리에게 조금 편리한 삶을 줄지 몰라도 돈은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고 오고,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길이다. 그래서 이게 멸망으로 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돈을 집중해서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삶이 완전히 패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면 좋은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나누는 삶,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면 되는데, 뭐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가지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부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부자들 중에 욕심 많은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에서 딱게 멈춤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기업은 더 커지고 비대해지고 더 비대해지고, 그죠? 월마트 같은 거 경우 보세요. 미국의 월마트,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대형 마켓.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 외국에도 가서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그러면 커졌으면 자기들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게 큰 돈 안 들여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싸게 팔아서 많은 사람들 고객층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게 이 회사를 살리는 이 가난한 나라의 값싼 노동력,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나눠줘도 될 텐데, 그 사람들 좀 축복하면 될 텐데, 그죠?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솝 동화에 보면 어리석은 그 개구리 아빠 막 배를 볼록하게 가지고 더 크게 나배 큰 거 더 크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부풀리다가 자기 모습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자면은 난 더 이렇게 돈을 더 벌래 이렇게 더 벌어서 나는 갑부가 될 거야. 갑부가 돼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배가 너무 커서 빵 하고 터져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돈 욕심은. 그래서 제가 월마트는 되도록 안 갑니다. 월마트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욕심들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정말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자기의 기업을 정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의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뭐라고 할까, 인간애를 가진다면,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정보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면, 그죠? 정말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노동하고 정말 값싼 임금을 받으면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 삶을 정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자기 손에 쥐어진 돈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축복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향해서 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돈에 집착하는 마음은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바른 이치를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그 뒷말로는 뭐냐면 사망이 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제 삶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가치관,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진정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회의 기준이나 어떤 인간 개개인의 어떤 의견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는 항상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또 굉장히 물질 중심적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정말로 욕심이 없고 죄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따라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물질은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조금씩 물질을 풀어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제가 지려고 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죠, 다 지려고 하잖아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맨몸으로 태어나면서, 벌거벗은 맨몸으로 태어나면서 또 주먹을 꽉 쥐고 있잖아요. 주먹을 이렇게 막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쥐려고, 그 우리의 욕심들이 탄생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뭔가 쥐려고, 결국은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빈몸으로 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쥐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의 진손을 펴게 하셨어요. 이게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질은 내가 쥐고 물질은 내가 사모하고, 사실 물질이 없어서 내가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이렇게 내가 집중하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돈이 당신을 이렇게 조종할 겁니다. 욕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정말 선한 일에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걸 가진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